저희는 나날이 지나는 방송 힙합입니다. 본격 스포일러 리뷰 방송 베데슈 2탄. The greatest gladiator match in the history of the world. Son of Krypton versus Bat of Gotham. 앞전 시간에는 영화 베데슈와 배트맨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원작 배트맨 다크나이트 리턴즈를 비교 분석해보았는데요. 오늘은 영화 베데슈와 슈퍼맨의 주요 악당인 둠스데이, 다크사이드, 렉스 루터를 통해 영화를 살펴보고 다양한 떡밥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볼 생각입니다. 자, 시간이 없습니다. 시작하시죠. 원작에서는 인기가 떨어진 슈퍼맨을 완전히 죽일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화면에서 보니까 원더우먼하고 둠스데이 둘이 있는데 영화에서 원더우먼을 그렇게 부각시킨 게 이것 때문에 그런가? 아마 감독이 이 사진만 봤겠죠? 영화에서는 슈퍼맨 리턴즈에서 추락한 슈퍼맨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긴급 투입됐었어요. 아, 그것 뜻이네? 먼저 영화의 둠스데이를 알아보기 전에 원작의 둠스데이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둠스데이가 누군가요? 둠스데이는 클립톤 행성에서 궁극의 생명체를 만들기 위해서 극한의 환경에서 죽이고 살리고를 반복했어요. 그 과정에서 얘가 되게 강력해진 거고 모든 생명체를 증오하게 되었죠. 나라도 성격 뒤집어내졌겠다. 그죠? 죽였다 살렸다 하는데 얼마나 짜증나.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살아나시로 더 강력한 존재로 태어나요. 따라서 같은 방법으로 죽일 수는 없죠. 어떻게 보면 마블의 울트론하고 비슷한데요? 울트론 또 살아날수록 강력해지잖아요? 그리고 생명체도 증오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많이 비교되곤 해요. 영화에서는 렉스 루터가 조도 장군의 시체와 우주선으로 탄생시킨 생명체잖아요. 원작과 같이 데미지를 입으면 입을수록 강력해지는데 미국에서 도와줬죠? 자, 원작에서는 로이스 레인과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슈퍼맨이 숭고한 죽음을 맞이하죠. 이게 참 멋있었어요. 그 반면 영화는 총치상 난국이죠. 답이 없습니다, 이거. 노답이야 노답. 항상 전장을 지배하던 배트맨은 도망만 다녔고 원더우먼과 겨우 승기를 잡자는 슈퍼맨이 근데 거기서 로이스 레인이 깽판을 쳤어. 그래서 결국 원더우먼만 둠스데이와 싸우는 황당한 상황을 연출했는데 그럼 컨셉 아트는 저렇게 왜 만들었어? 쓸 것도 아니면서. 상당히 멋있잖아. 세 명에게 덤비고. 근데 왜 이리 안 썼을까? 나 이해가 안 돼. 저렇게 나왔으면 정말 최고인데 모든 사람들이 환호를 했겠죠. 망작이 안 됐을 거예요. 결국 슈퍼맨은 원더우먼이 잡아놓은 둠스데이와 죽음을 맞이하는데 과연 그의 죽음이 숭고한 죽음일까요? 원작 좀 봐, 슈나이더. 원작에서는 완전히 사라질 뻔한 슈퍼맨을 완벽하게 부활시킨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또한 아주 강력한 둠스데이를 탄생시켰죠. 명작이에요. 영화에서는 무능력한 배트맨과 슈퍼맨 그리고 로이스 레인의 민폐가 부각됐잖아요. 결국은 원더우먼을 부활시킨 작품이야. 평화롭게 살던 신족을 서로 이간질시켜 죽이고 그 능력을 모두 흡수한 다크사이드는 모든 생명체를 자신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 전 우주를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하긴 권력과 힘을 가졌으면 딴 데나 눈을 돌리는 건 뭐 역사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저스티스 리그와 엮이게 되는군요. 네, 그래서 오랜 숙적으로 남게 되죠. 다크사이드는 무자비하고 잔인하며 오메가 강선으로 상대방을 죽이거나 다른 차원으로 보낼 수 있어요. 참고로 이 강선으로 배트맨을 죽인 적도 있었죠. 아, 이슈가 상당히 재밌잖아요. 아주 재밌죠. 어떻게 보면 마블의 캡틴 아메리카 죽음과 부활을 다룬 이슈와 배트맨의 죽음과 부활을 다룬 이슈가 상당히 좀 흡사한 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이슈가 너무 재밌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서로 비교 분석하면서 달아볼 예정입니다. 아, 이것도 영화 나오면 정말 재밌겠다. 대박이죠. 마블의 타노스와 많이 비교되잖아요. 닮은 점이 많아요. 첫 번째, 한때 농부였다는 점. 농부 신이었어요, 얘가. 용신이네? 그 반면 타노스는 인피니티 건틀에서 싸움에 지고 나서 한동안 농부를 지냈는데 이게 너무 이미지가 좋은 거야. 그래서 타농부로 불리게 된 거고. 둘 다 농신이네요. 라면 땡긴다. 또한 둘 다 수많은 부하들이 있고요. 각각 코미스를 대표하는 최상위 포식자예요. 최고잖아요, 둘 다. 네. 능력치 보면은 최고의 악당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크사이더와 타노스는 자주 비교되는 악당입니다. 다크사이드가 영화에 직접 등장하진 않았지만 수많은 떡밥들을 뿌렸어요. 첫 번째, 다크사이더의 고유 문장인 오메가가 배트맨의 꿈에 등장해요. 두 번째, 다크사이드의 부하인 파라데몬이 배트맨의 꿈에 등장하죠. 세 번째, 삭제 장면에 스테판 울프로 추정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참고로 스테판 울프는 파라데몬을 이끌고 있는 장군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크사이드의 행동대장이죠. 또한 악마가 하늘에서 내려와 천사를 공격한다는 엑스트의 말도 어찌 보면 이 말을 뒷받침해주는 거죠. 그림에서 보니까 완전 파라데몬이네. 똑같죠.
배트맨의 악몽을 좀만 살펴보고 갈까요? 꿈에서 배트맨은 슈퍼맨을 상대하기 위해 클립톤 라이트를 구하던 중에 슈퍼맨의 도화와 파라데몬의 공격을 받고 포로로 붙잡히게 되는데 악의 신이 된 슈퍼맨은 로이스 레인의 죽음을 추궁하며 배트맨을 잔인하게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유추해볼 수 있죠. 첫 번째, 로이스 레인이 죽으면서 슈퍼맨은 폭주하게 된다. 두 번째, 그는 그녀의 죽음에 얽힌 인물들을 하나씩 처단하는데 중간에 플래시가 등장하잖아요. 내 말이 맞았어. 그는 통제할 수 없어. 로이스 레인이 열쇠야. 이 말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죠. 로이스 레인은 열쇠예요. 망자로 가는 열쇠. 또한 슈퍼맨의 부하들이 파라데몬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즉 슈퍼맨은 복수를 위해서 다크사이드와 협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좀 더 신도롭게 배트맨의 악몽에 등장한 떡밥들을 살펴보시죠. 배트맨의 악몽에는 다양한 떡밥과 추측이 존재하잖아요. 첫 번째, 꿈이 아니고 실존하는 평행 우주다. 참고로 평행 우주는 메인 지구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지구가 존재한다는 세계관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이 세계관은 슈퍼맨의 폭주와 다크사이드의 공격으로 멸망해가는 평행 우주를 표현한 것이죠. 따라서 플래시의 등장은 차원 이동으로 자신의 평행 우주가 위험에 처해지니 도와달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모습이다. 지구를 구하지 못한 저스티스 리그가 플래시를 보내 미래를 바꿀 계획을 세운 것이다. 따라서 내가 너무 빨리 온 건가? 라고 말하는 플래시의 말은 이것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주죠. 세 번째, 다크사이드의 체면에 걸린 것이다. 배트맨의 꿈은 다크사이드가 만드는 허상이며 이후 슈퍼맨은 다크사이드의 체면에 걸려 폭주하게 될 것이다. 참고로 원작에서 슈퍼맨이 세뇌를 당해서 깽판을 친 적이 되게 많았죠. 유리 멘탈이잖아요. 또한 다크사이드는 지구를 침공할 준비를 오랫동안 해왔던 것으로 렉스 루터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별들 사이로 그가 우리를 보았으며 그는 굶주렸고 점점 다가오고 있다 라고 말하는 렉스 루터의 말은 이것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주고 있죠. 따라서 이 모든 추측들을 종합해보면 한 가지를 가리키잖아요. 다크사이드의 지구 침공, 즉 저스티스 리그의 메인 악당은 다크사이드라는 것이죠.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낸 렉스 루터는 자신의 힘으로 렉스코프를 설립하고 부와 명예를 얻어 승승장구하는데 바로 그때 슈퍼맨이 나타나면서 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죠. 즉 갑자기 튀어나오는 슈퍼맨이 자신의 명예를 모두 가져갔으며 정체도 밝히지 않은 외계인이 인류의 희망이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결국 질투한 거네요. 따라서 그는 이때부터 슈퍼맨의 영원한 축적으로 남게 됩니다. 영화에서 렉스 루터는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금수저인데 석유와 중공으로 특화된 아버지 회사를 최첨단 과학회사로 탈바꿈시켰으며 또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고 자랐기 때문에 심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초인들에게 관심이 많은 인물로 묘사되죠. 첫 번째, 영화에서는 회사를 아버지에게 물려받았지만 원작에서는 스스로 회사를 설립했죠. 두 번째, 영화에서는 아버지의 학대로 지독한 콤플렉스를 가진 인물로 등장하잖아요. 근데 원작에서는 불행한 어린 시절보다 슈퍼맨에 대한 질투심이 그를 삐뚤어지게 만들었죠. 또한 강대한 존재가 적으로 돌아설 것을 대비하기 위해 그를 지배할 정도로 파는 악당으로 등장하죠. 어떻게 보면 파파라치야. 우린 히파라치인데. 그러니까 즉 영화는 렉스 루터의 기형과 콤플렉스를 정확하게 다루지 못했어요. 참고로 렉스 루터를 연기한 제시 아이젠버거는 원래 지미 올슨 역으로 캐스팅되었다고 하는데, 참고로 지미 올슨은 슈퍼맨의 절친이자 그를 뒤에서 돕는 사이드킥의 역할을 해요. 어찌 보면 배트맨의 알프레드. 그의 스타성을 알아본 감독에 의해 렉스 루터를 전격 캐스팅됐잖아요. 그래서 제시 아이젠버거는 원작을 보지 못한 채 렉스 루터를 연기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세 번째, 항상 데모로 등장하는 렉스 루터가 왜 영화에서 장발로 등장할까? 라는 의문을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사실 초창기에는 얘도 빨간 머리를 가진 과학자였어요. 하지만 어느 날 제작진이 실수로 대머리 악당인 휴머나이트를 집어넣게 되죠. 대륙의 실수랑 비슷한 건가? 그쵸. 근데 의외로 이게 인기가 많은 거야. 그래서 얘가 대머리 악당으로 굳어지게 되고 그 덕분에 휴머나이트는 고릴라로 바뀌게 되죠. 쟤 불쌍하다. 원래 모든 게 인기빨이에요. 따라서 이 영화가 렉스 루터의 탄생 과정을 그리고 있다면 이 설정은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어요.
원작에서는 엄청난 각기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능력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이 얘가 어마어마해요. 게다가 시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고 많은 신뢰를 얻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슈퍼맨이 없었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됐을 거예요. 엄청난 인물이죠. 근데 이런 존재를 영화에서는 정치와 여론을 이용해서 배트맨과 슈퍼맨을 이간질시키고 조도 장군의 시체와 클립톤의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둠투데이까지 만드는 대활약을 하지만 빈약한 동기와 심각한 콤플렉스로 이미지를 말아먹었잖아요. 또한 영화 저스티스 리그 파트 1에서 제시 아이젠버그가 캐스팅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럼 왜 영화에서 다크사이드의 하수인처럼 행동했고 깎은 머리는 어떡할 건데? 내 말이 야한 거 많이 봐야 돼. 그럼 빠지잖아. 오늘은 영화에 등장하는 악당들을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영화에 등장하는 히어로들을 자세히 알아볼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히파이스였습니다. 히히 파라찌 야